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또 엄포를 놓았습니다. 추가 도발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추가 도발. 지난 26일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마치 이 계단식으로 거리를 늘려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26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250km 정도 날렸습니다. 단거리니까 SRBM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제 2700km를 날아가는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점점 탄도미사일의 거리를 늘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추가 도발은 3500km 이상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을 쏘지 않을까. 표를 한번 볼까요? 분류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거리를 쐈으니까 다음은 IRBM에 제대로 나가는 거리 한 3,4,000km 이상을 나가도록 발사를 하거나 아니면 ICBM, 화성 14형 ICBM급을 또 발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나와 계시니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미사일의 종류, 과연 어떤 걸 쏠지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정곤 교수님 의견부터 물어볼까요? 화성 12형을 다 추가로 도발을 할까요? 아니면 14형일까요? 아니요, 북극성 3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일까요? 일단은 뭐 화성 12형은 뭐 당분간 다시 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미 입증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북극성 3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SLBM에서 쏴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성 14형을 다시 쏘기보다는 네. 저게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행사 때, 네. 생일 행사 때 그때 둥그런 원통성에 들었던 네. 그 ICBM만한 그 크기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고철료라는 그 설이 있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3단 로켓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거의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3단 로켓이니까 상당히 사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또 쏜다 그러면 3단 로켓을 쏠 것이다. 3단 로켓이고 고철료를 활용을 해서 콜드런치 방식으로 해서 쏘면은 그건 아마 굉장히 획기적이고 미국이 더 깜짝 놀랄 겁니다. 3단 로켓도 콜드런치 방식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큰 미사일도? 그래서 일단 그 통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통 속에 들었으니까 콜드런치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국 실장님은 추가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북극성 3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종훈 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추가 도발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우선 전 그 전에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을 쐈었잖아요. 네. 방사포니 뭐니 논쟁이 있었는데 대한미사일 ASRM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걸 왜 쐈을까? 막연한 추측이지만 동해로 쐈잖아요. 네. 지금 동해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와 있지 않을까요?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한번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요. 그렇게 그거 뭐 공개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쪽에 우리의 이지스함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 북한도 보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에 한해 참모라면은 네. 다음 발사를 IRBM으로 쏘십시오라는 말을 선뜻 못 하겠어요. 왜? 쐈다가 실패하면 그 부담과 망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화성 12형 IRBM급이고 이게 지금 5월 14일에 이어서 어제도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IRBM은 성공인데 ICBM은 한 번 성공했지만 자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쏴도 이번에 IRBM 화성 12형도 줄여서 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위력을 보여주려면 네. IRBM 화성 12형을 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무수단이나 북극성걸 했다가 실패하면은 놀림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계속 성공만 하고 싶겠군요. 그래서 저 북한도 조금 저 손자병법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북한 잘한다 자꾸 띄워주잖아요. 네. 자꾸 띄우다 보면 실패하고 자기도 꼬이고요. 전력 다 노출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차지에 더 띄워라 좀 지켜주고 싶습니다. 손잡이를 꼭 받겠죠. 설마 안 받겠습니까? 좀 더 봐야겠다. 네. 김정은이가요, 어제 이제 그 화성 12형을 쏜 다음에 네. 노동신문에 그대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해서 전략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네. 걸로 봐가지고는 북한이 앞으로 중장거리 그리고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네. SLBM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계속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저기 보면 이제 북극성 같은 경우는 SLBM 즉 잠수함 발사 그렇죠.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12하고 무수단 미사일. 무수단 네. 미사일 한 사정거리 3,000km 정도 되는 거, 화성 12는 한 5,000km까지 나가는 게 이제 이번에 2,700km로 줄여서 나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ICBM급은 화성 14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합해서 네. 계속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기왕 말 나온 김에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형과 3형이 SLBM입니다. 2형은 변형이지만 육지 발사용이기 때문에 SLBM은 아닌데 지금 북극성 3형이 이 존재는 공개를 슬쩍 사진으로 여러 번 북한이 했고요. 실제 발사 장면이나 발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발을 한다 그러면 잠수함 발사용 SLBM 즉 북극성 3형을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예, 홍만섭 차장, 예, 말씀하시죠.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정치적인 그 측면과 네. 기술적인 측면을 이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이 내년쯤이면 네.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뭐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를 실험하기보다는 기존에 자기들이 잘 해왔던 것을 더 정교화해서 실전 능력을 배가하는 이런 쪽으로 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만약 그 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다면 미국이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이제 그 병력을 증원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미사일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까지 제재 국면에서 북한과의 대화 국면으로 네. 이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또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쏘았던 화성 12형과 같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좀 늘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괌에 대한 그 위협을 좀 가중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쏠지 우리가 예측을 해봤는데 또 언제 도발을 할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북한의 기념일 구구절이 있습니다. 구구절,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데 지난 구구절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굵직한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떨까요? 이 예측은 좀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정답은 김정은 마음인데요. 물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작년도에 구구절에 핵실험했다 그래서 올 구구절에 또 무슨 뭐 큰 사건을 벌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핵실험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구구절을 계기로 해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꺾어지는 해가 중요하고 한데 올해는 그 꺾어지는 해가 아닙니다. 네. 아니라서 아마도 큰 무슨 열병식이라든가 뭐 이런 큰 행사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9월 9일 날 요번에 핵실험을 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뭐 미사일을 발사할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가 도발을 한다 그러면 어떤 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할지 그리고 또 언제쯤 도발을 할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이 인터넷상에서 또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보통 북한이 발사체를 일본 상공을 관통해서 발사한다 그러면 무조건 격추, 요격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란 듯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화성 12형이 북태평양으로 날아갔죠. 네티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일본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격추를 어제 안 시켰느냐. 일본에서는 BMD라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탄도미사일이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 세 가지로 구분된다면 SM-3가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높이 있을 단계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이 단계에서 팩3가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BMD 시스템으로 어제 화성 12형을 요격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못한 걸까요? 저는 안 했다고 보는데.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모기 잡는데 보검을 견문 발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저거 지금 현대 전자장비 굉장히 좋거든요. 일본의 사드 레이더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쭉 날아가는 걸 잡으면 각도 계산하면 일본 넘어간다는 금방 나오거든요. 네. 그걸 그 비싼 SM3를 사서 잡는다고요? 무슨 실익이 있다고? 오히려 그냥 내비두고 일본 내에 여론을 일으키고
저 미사일 특성을 발견하는 게 훨씬 낫죠. 이정훈 부장은 지금 못 쏜 게 아니라 안 쏜 거다. 요격을 하지 않은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종대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제 다른 의견인데요. 네. 왜냐하면 SM3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올라갈 때 500km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화성 12형은 550km 상공으로 올라요. 예, 김정봉 박사님께서 설명을 할 때도 일본 열도를 들어오기 전에 최고 정점 550km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거의 정점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거기서 쏘아봤자 못 맞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미리 2700km까지 가 있었다면은 거기서는 뭐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지금 일본 근해 열도에 있었다면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번에 1500km까지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바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북한의 화성 12형 미사일을 안 쏜 것이냐 못 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정훈 의원께서는 굳이 그런 비싼 무기를 사용해서 맞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셨고 하종대 의원께서는 어제 쏜 화성 12형은 SM3로 요격할 수 없는 고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격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말고 제3의 의견을 냈는데 3의 의견이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네. 괌을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네. 일본의 이지스함들이 대부분 다 괌 방향으로 해서 이제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성동 격돌하는 바람에 아하. 도대체 쏠 방법도 없고 이지스함이 다 네. 내려가 있으니까 SM3를 쏠 방법도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쏴봤자 맞추지도 못하겠지만 네. 이제 딴 데 가 있으니까 도대체 뭐 쏠 방법도 없는 것이죠. 성동격서에 오히려 대비를 못해서 아마 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죠. 일본 시민들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뭐 일본 정부의 신속한 그 알림에 의해서 제이 얼럿이라고 그랬죠. 예, 시스템. 그래서 뭐 상당히 놀래고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뭐 국익의 어떤 실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떤 일본을 지속적으로 좀 피해자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킴으로써 아베 정권이 지금 그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드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정치적인 분석이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우리 이정훈 부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